여러분, 만약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과연 어떤 대가까지 치를 수 있으시겠어요? 오늘 우리는 영생이라는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이 질문.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어떨까?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아르망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바로 이 거대한 욕망이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21세기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때 마인드 업로딩이라는 기술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인간의 의식을 싹 스캔해서 컴퓨터에 복사하는 거예요. 그럼 디지털 형태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더 이상 공상과학소설 속 얘기가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 싶은 그런 시대였던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시작해 볼까요? 때는 2060년, 아르망이라는 한 젊은이가 어떻게 영원한 삶이라는 그 약속에 자기 인생 전부를 걸게 됐는지 그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죽는다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어린 아르망한테는 이 죽음이라는 게 견딜 수 없는 공포였던 거예요. 이건 반드시 넘어야 한다. 내가 극복해야 한다. 이런 거대한 벽처럼 느껴졌던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헛된 망상이 아니었던 게 당시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뭐 양자 컴퓨팅은 흔해졌고 뇌 스캐닝 기술은 엄청나게 정밀해졌죠. 신경과학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르망 눈에는 정말 손만 뻗으면 영생을 잡을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희망이 보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요, 아주 거창한 이름의 인생 계획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불멸 프로젝트. 하지만 여러분, 꿈에는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잖아요? 그가 치러야 했던 대가는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정말 치밀하고 완벽했어요. 첫째, 기술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하니까 컴퓨터 과학자가 된다. 둘째, 기술이 완성될 때까지 살아남아야 하니까 완벽한 건강을 유지한다. 그리고 셋째, 혹시 모를 사고를 막기 위해 모든 위험을 아예 차단한다. 이 세 가지 목표를 위해서 그는 자기 삶을 아주 철저하게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그냥 친구들이 부르는 파티나 여행 안 가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 시작됐어요. 근데요, 이 영생이라는 목표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엔 친구, 가족, 그리고 인생의 모든 즐거움이 그의 삶에서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는 이 불멸 프로젝트가 어떻게 그의 청춘은 물론이고 중년, 노년까지 수십 년의 세월을 통째로 삼켜버렸는지 그 기나긴 고독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계획 없이 훌쩍 떠나는 여행의 설렘, 그런 소소한 일상의 행복들. 아르망은 이 모든 걸 전부 나중으로 미뤘어요. 왜냐? 언젠가 영원한 삶을 얻게 되면 그때 가서 전부 다 누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결국 그의 사이는 보시다시피 끝없는 기다림과 완전한 고립으로만 채워졌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가끔은 즉흥적인 경험도 하고 때로는 불확실성을 끌어안는 용기를 내는 그런 살아있는 삶과는 정말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셈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2133년 아르망이 87세의 노인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가 평생을 기다려온 바로 그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의 모든 희생이 보상받을 시간이 온 거죠. 삼사라라는 기술 회사가 세계 최초로 마인드 업로딩 서비스를 공개 발표하는 가상 행사였어요. 아르망은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화면을 지켜봤겠죠. 수십 년 동안의 외로움과 희생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행사에서 CEO가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친구나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여전히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아르망한테는 이게 평생 꿈꿔온 미래가 진짜 현실이 되는구나 싶은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기술 시연 뒤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아주 치명적인 작은 글씨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동일한 자아 감각은 상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자신으로 인식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업로드된 존재는 더 이상 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영혼 없는 완벽한 복사본일 뿐이고 원래의 나는 죽음과 함께 그냥 사라진다는 그런 잔인한 진실이었죠. 그 순간 아르망의 수십 년 세월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그가 그토록 지키려 했던 생명, 얻으려 했던 영생, 정작 자기 자신은 절대로 누릴 수 없는 신기루였던 겁니다. 그의 삶은 그저 이럴 수도 있었는데 하는 후회만 남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죠. 모든 걸 잃어버린 아르망.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서 이제 우리는 그의 인생 마지막 장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가장 깊은 후회로 가득 찬 시간이겠죠. 94세가 된 아르망은 임종을 앞두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스크린에서는 그의 뇌가 천천히 업로드되는 과정이 보이고 있죠. 그는 모든 걸 체념한 채 마치 자신의 장례식을 직접 치르는 것처럼 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기 인생이 그냥 데이터 쪼가리로 변하는 걸 텅 빈 눈으로 지켜볼 뿐이었어요. 임종을 며칠 앞둔 어느 날 그는 곁을 지키던 간호사를 자기가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손자로 착각하고는 평생의 후회를 털어놓습니다. 나는 평생 죽음을 피하려고만 살았는데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죽어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는 마지막 말을 남깁니다. 산다는 건 말이다. 위험을 감수하는 거야. 그 위험 앞에서 네가 어떻게 하느냐가 산자와 죽은 자를 가르는 거지. 이게 바로 그가 한평생을 바쳐서 얻은 유일하고도 가장 아픈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업로드는 끝났습니다. 화면에는 젊은 아르망의 모습을 한 완벽한 아바타가 나타났죠. 어리둥절한 표정으로요. 하지만 그 영생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진짜 아르망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뒤였습니다. 결국 아르망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죽음을 피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만 찾을 수 있을 겁니다.